박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 방은 손도 못 대겠어요. 많은 물건을 간직하고 계셨네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집에서 사셨거든요. 60년이 넘도록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물건에 자신의 역사를 담아두니까요. 이걸 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남기고 싶은데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아버님의 소중한 기억도 지키면서 말이죠. 글쎄요. 아마도 유품을 정리할 때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많은 물건을 남기셨을까? 라며 한숨 쉬는 모습일 겁니다. 살아계실 때 함께 정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요즘 제 또래나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집에 가보면 정말 물건이 많습니다. 혹시 필요할까봐 아까워서 추억이 담겨서라는 이유로 집안 가득 물건들을 쌓아두고 계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인천에 살고 있는 박정훈입니다. 20년 넘게 유품 정리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유품 정리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을 정리해 드리는 일을 합니다.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제게는 삶과 죽음, 그리고 물건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직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이라면 버려야 할 5가지 물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집안 정리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이야기입니다. 노후의 지혜 한 스푼은 앞으로 여러분 노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시간을 가지고 편하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는 유품 정리사로 일하며 수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돌아가신 후에야 정리되는 평생의 소장품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느라 고생하는 자녀들의 모습이요.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많은 물건을 모으셨을까? 한숨 쉬는 자녀들을 보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직접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난 81세 김 할머니는 50년 살던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가게 되어 평생 모은 물건을 두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밤마다 우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요양원에 가신 후 한 달 뒤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 선생, 내가 왜 그렇게 물건에 집착했는지 모르겠어. 애들이 물건 좀 버리라고 할 때 그렇게 서운하고 화가 났는데 싹 비우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 내가 미련스럽게 남기고 간 물건을 자식들이 치워야 한다는 걸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 65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소유가 아닌 비움에서 시작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 참 많은 물건들이 결국 짐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래된 서류와 신문 스크랩입니다. 제 친구 이명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세인 명수 씨는 35년 동안 모아둔 통장, 영수증, 세금 관련 서류들을 서재 캐비닛 3개에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라는 이유였죠.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보험 서류를 찾을 수 없어 큰 낭패를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작 필요한 서류는 쓸모없는 종이들 사이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서류는 5년 이상 지나고 나면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세금 관련 서류도 5년만 보관하면 충분합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오히려 보안 위험이 될 수 있으니
파쇄해서 버리는 게 좋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만 한 파일에 정리해 두면 나중에 자녀들도 쉽게 찾을 수 있어 고마워할 겁니다. 제가 방문했던 77세 박상현 어르신은 평생 대학에서 가르치셨던 강의 노트와 학술 자료들을 은퇴 후 12년이 지났는데도 모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학문적 가치가 있어서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그 방 한 칸을 꽉 채운 서류 더미는 결국 어르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대부분 버리게 되었는데 정말 소중한 몇 편의 논문과 사진만 남겼더니 오히려 그 의미가 더 특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신문 스크랩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 정미경 어르신은 30년 넘게 신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들을 오려서 스크랩북 수십 권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적 사건, 건강정보, 요리 레시피까지 다양한 주제였죠. 하지만 스크랩북이 너무 많아지자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미경 어르신은 과감하게 가장 의미 있는 몇 페이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요즘은 필요한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인터넷으로 찾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서류 정리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먼저 모든 서류를 한 곳에 모으세요. 그리고 세 종류로 나눠보세요. 꼭 필요한 서류, 1년 안에 필요할 수 있는 서류, 그 외 서류로요. 마지막 그룹은 대부분 과감히 버려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한 필수 서류들을 투명한 파일 하나에 넣어두고 제 침대 옆 서랍에 보관합니다. 응급 상황이 생겨도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또한 중요한 서류는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저장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스캔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 모든 서류가 필요할까요? 10년 된 전기요금 영수증, 20년 전 가입했던 보험 안내서, 이미 폐업한 회사의 계약서들. 이런 것들은 과감히 버려도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서류를 찾기 쉽도록 정리하는 것이 미래의 자신과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화장품입니다. 약품, 화장품, 식품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효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75세 황순자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일입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더니 25년 전에 쓰시던 화장품들이 그대로 있더군요. 아직 절반이나 남았는데 버리기 아까워서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은 개봉 후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면 변질됩니다. 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67세 이웃 할아버지가 오래된 소화제를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간 일도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약이었는데 약효는 사라지고 변질된 성분이 오히려 위장에 자극을 줬던 겁니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물건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제 누나는 주방 찬장에 15년 된 조미료를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니 맛이 변했을 뿐 아니라 일부는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습니다. 음식의 맛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왜 계속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69세 김수민 씨는 12년 전 무릎 수술 후 처방받은 진통제를 아플 때 먹으려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약을 복용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알고 보니 유통기한이 7년이나 지난 약이었던 거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봉 후 너무 오래되면 세균이 번식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제 아내는 예전에 쓰던 비싼 화장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한번 사용하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화장품에 개봉 날짜를 적어두고 적정 기간이 지나면 과감히 버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약장, 화장대,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모든 것들은 망설임 없이 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새 제품을 살 때 구입 날짜를 커다랗게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저는 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물건들을 점검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시작될 때마다 한 번씩만 확인해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약품의 경우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약 70%가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대부분 필요 없는 약을 수거해 주니 정기적으로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이라도 개봉 후 오래되면 오히려 피부에 해롭습니다. 화장품 뚜껑 안쪽에 작은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개봉 후 사용 가능 기간을 나타냅니다. 12M이라고 되어 있으면 개봉 후 12개월, 6M이라고 되어 있으면 6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이런 물건들을 정리해보면 공간도 깨끗해지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비움으로써 진짜 필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노인 철학자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지만 늙었을 때는 돈을 주고 물건을 버린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유가 아닌 비움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물건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로 인해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전자기기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직 작동할 것 같아서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 때문이죠.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15년 된 브라운관 TV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정작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 폐기물 재활용 센터에 기증했는데 그제서야 창고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생기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휴대폰,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겁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미리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작동하는 것들은 지역복지관이나 재활용센터에 기증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전자기기들을 발견합니다. 돌아가신 68세 최병철 씨의 집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노트북만 5대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그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아직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아두셨다는데 결국 수리비가 새 제품보다 더 비싸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1세 정미경 씨는 첫 번째 휴대폰부터 지금까지 모든 휴대폰을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무려 15대가 넘었습니다. 추억이 담겨 있어서라는 이유였지만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것도 있고 켜지지도 않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추억의 사진이나 연락처는 이미 다 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필요한 것은 기기 자체가 아니라 추억이었는데 그 추억은 이미 마음속에 있거나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전자기기가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보세요.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말 앞으로 쓸 일이 있을지 정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대부분은 아니오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동하는 것은 기증하고 고장난 것은 전자제품 재활용 센터에 보내면 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기기도 안전하게 처리해주는 서비스가 많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67세 김영수 씨는 은퇴 후 집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전자기기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 달 만에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공간이 생기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쓰는 몇 가지 제품들을 더 소중하게 다루게 됐습니다. 전자기기 정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해주는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센터에 문의해보면 무료로 처리해주는 곳도 있으니 찾아보세요. 제 동생의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이 여러 대 있었는데 중요한 사진들만 컴퓨터로 옮기고 초기화한 후 지역의 디지털 나눔 프로그램에 기부했습니다. 그 휴대폰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온라인 학습에 활용된다고 하더군요.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셈이죠.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입지 않는 옷과 신발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경우인데요. 77세 정용자 어르신은 40년 전부터 입었던 옷을 모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옷장 3개가 입지 않는 옷으로 꽉 찼는데도 살이 빠지면 입을지도 모른다. 다시 유행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솔직히 10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을 다시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젊었을 때 입던 정장을 다 모아뒀는데 막상 필요할 때 보니 체형도 변하고 스타일도 너무 달라져서 결국 한 번도 다시 입지 않았습니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이라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여동생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62세인 동생은 20대 때 입던 옷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입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유였죠. 옷장이 터질 듯이 가득 차 있었는데 실제로 입는 옷은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제안했어요. 모든 옷을 꺼내서 두 그룹으로 나누자고,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입은 옷과 그렇지 않은 옷으로요. 놀랍게도 80% 넘는 옷이 1년 이상 입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동생에게 물었어요. 정말 이 옷들을 다시 입을 날이 올까? 솔직히 대답해 보라고요. 동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마도 없을 거야. 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입지 않는 옷의 대부분을 지역 복지관에 기증했어요.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한 달 후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빠, 요즘 아침에 옷 고르는 게 너무 쉬워졌어. 옷장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네. 라고 말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입는 옷과 언젠가 입을지도 모른다는 환상 속의 옷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계절별로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이 있다면 앞으로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운 겨울에 입는 옷의 경우 작년 겨울에 입지 않았다면 올해도 입지 않을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 체형도 변하고 활동량도 달라집니다. 20년 전 양복이나 하이힐을 이제 와서 다시 신을 일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편안한 옷들만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옷장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73세 김만수 씨는 젊은 시절부터 모은 구두가 30켤레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발이 불편해서 2켤레의 편안한 운동화만 번갈아 신고 있었죠. 나머지는 모두 상자에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고 가죽이 갈라지는 등 상태가 나빠져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결국 상태가 좋은 몇 켤레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 두세 켤레면 충분해. 젊은 시절 비싸게 산 구두들이 아깝기는 하지만 이제는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옷과 신발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되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의 나에게 맞추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체형,
과거의 취향, 과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옷이 아니라 현재의 당신에게 편안하고 기쁨을 주는 옷만 남기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사용하지 않는 취미 용품들입니다. 우리 나이대가 되면 평생 여러 취미를 가져보지만 지금은 더 이상 즐기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67세 이진호 씨는 젊었을 때 낚시를 즐겼는데 건강 문제로 15년 동안 낚시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낚시 장비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낚시를 갈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보면 15년 동안 하지 않는 취미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등산 장비, 카메라 수집품, 골프 클럽,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취미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즐기는 취미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요. 제 친구 65세 박정숙 씨 얘기도 들려드릴게요. 정숙 씨는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50대 중반부터는 관절염 때문에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방 한켠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감과 캔버스, 이젤이 그대로 있었어요. 어느 날 손녀가 놀러 왔는데 그 오래된 미술용품을 보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고민 끝에 모든 미술용품을 손녀에게 물려주기로 했어요. 손녀는 정말 좋아했고 할머니의 취미를 이어받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직접 그림을 그리지는 못해도 손녀가 그리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가 더 이상 즐기지 않는 취미용품은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동호회나 학교에 기증할 수도 있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판매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 물건들이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게 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게 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점입니다. 취미용품을 정리할 때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지난 3년 동안 이 취미를 즐긴 적이 있는가? 앞으로 1년 안에 이 취미를 다시 시작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두 질문 중 하나라도 답이 아니오라면 그 취미용품은 정리할 때가 된 겁니다. 물론 추억이 담긴 취미용품 몇 가지는 남겨둘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평생 모은 우표 컬렉션 중 가장 소중한 한 권만 남기는 식으로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것만 선별해서 남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예가 취미였던 69세 김용호 씨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한평 남짓한 방을 서예 도구들로 가득 채워두었지만 실제로는 5년 넘게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는 이걸 다 정리하면 내가 서예가가 아니게 되는 것 같아서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리 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물건이 내 정체성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예가였던 추억은 마음에 있으니까요. 지금 그는 방을 개조해서 손주들이 놀러오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취미용품이 쌓여있는 또 다른 이유는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은퇴하면 이걸 할 거야, 시간이 생기면 이 취미를 시작할 거야 하는 생각으로 물건을 모으지만 정작 그 시간이 와도 다른 일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6세 이미란 씨는 은퇴 후 원예를 시작하려고 수년간 화분, 흙, 원예 도구들을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는 손주 돌보기와 여행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 물건들은 창고에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역원예 동호회에 기증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와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면 처음부터 필요한 것만 새로 사는 게 낫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둔다는 건 종종 낭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취미용품을 정리하면
새로운 취미를 즐길 공간과 시간,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저는 오래된 취미용품들을 정리한 후 오히려 더 즐겁게 지금의 취미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니 현재를 더 풍요롭게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는 65세 이후 버려야 할 5가지 물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서류와 신문 스크랩,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화장품,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입지 않는 옷과 신발,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들. 이 물건들은 우리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마저 빼앗아갑니다. 많은 연구에서 물건이 많은 환경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데 물건에 둘러싸여 사는 것은 그 평화를 방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평생 모은 물건들은 언젠가 가족들이 정리해야 할 짐이 됩니다. 유품 정리사 일하며 가장 안타까운 건 돌아가신 부모님의 물건을 정리하며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15분씩만 투자해도 됩니다. 작은 서랍 하나, 옷장 한 칸부터 시작하세요.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3개의 상자를 준비하세요. 하나는 남길 것, 다른 하나는 기부할 것, 마지막 하나는 버릴 것입니다. 물건을 하나씩 들고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물건이 지금의 내 삶에 기쁨을 주는가? 1년 동안 이 물건을 사용했는가? 2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면 남기세요.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기부하거나 버리세요. 물건을 정리하면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놓지 못하다가 조금씩 비워가면서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군요. 비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가볍고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후의 지혜 한 스푼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